알고 살자 시사 시간입니다. 아베의 도발 방관, 주한미군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미국은 그동안 3번이나 한국을 버렸다 편입니다. 아베의 도발로 시작된 한일 경제무역 전쟁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을 심하게 편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배나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1조 839억 원인데 이것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전략자산 운용 비용도 부담하라는 것인데 현재의 분담금도 시설과 부지,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 기지 내 시설 건설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그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일본을 선택하고 한국을 3번이나 버렸습니다. 아베의 도발을 방관하고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하는 현재 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에 대한 성찰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러일 전쟁 직후인 1905년 7월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내용의 회담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은 1950년 1월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이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연결된다는 선언을 합니다. 에치슨 나이는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킴으로써 6.25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 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였고 일본은 이를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은 이 조약에 크게 반발했으며 심지어 한국은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국교 정상화 문제, 영토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으로 큰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후 처음으로 2018년에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동맹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이다. 일본을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정의하고 동북아시아 안보의 강력한 리더십 지위를 인정한다. 한국은 동맹이자 우방국으로 일본과 함께 MD체계의 파트너로 북핵 미사일 위협을 방어한다. 미일 동맹은 원래 한미 동맹에 비해 그 지위와 역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해 일본은 핵심적인 베이스 캠프임을 분명히 하고 한국은 전방 전투기지 정도로 더 격화되었습니다. 이번 아베의 도발은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변화에 따른 일종의 서열 정리 작업입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춰 경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일본에 종속되어 있음을 더욱 확고히 하라는 의도를 갖고 아베가 도발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선언은 매우 적절한 결정입니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이어주는 군사적 연결고리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선언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선택했던 이전의 역사에서처럼 미국과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전략과 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일본과 잘 지내야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와도 잘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어 한국을 붕괴시키겠다는 일본 아베, 주한미군 분담금을 5배로 올리겠다는 미국 트럼프에게 한국이 고분고분하게 나가면 한국을 더 우습게 볼 것입니다. 반미, 반일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도 조선 말의 한국이 아니며 1950년대의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라는 다시 1910년대로 돌아갑니다. 이미 국력도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국민들의 의식과 의지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동북아 국가 중 한국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문화적으로 가장 열려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질적인 개선과 국방력 강화, 동북아 집단 안보 체제의 구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튼튼한 경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강한 나라만이 다른 나라들의 경제 침략과 부당한 요구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상으로 알고 살자 시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